독감 백신을 맞은 이후 사망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잇따르는 가운데 경남의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독감 백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해 장효소각장 증설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증설 여부에 대한 주민들의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 김해시는 증설 강행의 뜻을 밝혔습니다. 남해안에서는 영양이 풍부해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는 해꿀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산불감시원 체력시험을 치르던 70대가 시험 도중 쓰러져 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김해시의 해묵은 현안인 장효소각장 증설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장효소각장 증설은 신설이나 다름없다며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는데요. 김해시는 이미 증설이 추진되고 있고 더 이상 지체하면 쓰레기 대란만 야기할 수 있다며 강행의 뜻을 밝혔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김해 진영의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쓰레기를 가득 실은 차량들이 쉴 새 없이 오갑니다. 코로나 이후 김해에서 나오는 하루 생활 쓰레기량은 이전보다 20% 늘어난 약 210톤. 이미 장유소각장의 처리량인 150톤을 넘어섰고 부산에 위탁 처리할 수 있는 양도 제한돼 10,000톤이 넘는 쓰레기가 산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매립장도 3년 안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 김해시는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장유소각장 증설이 필수라 보고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소각장 인근 주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기피시설인 장유소각장 근처에 살면서 악취와 분진 등으로 충분히 고통받아왔는데 증설로 또 피해를 입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생림 등 다른 후보지로 이전 증설하라며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내왔지만 행정에서 받아들이지 않자 시민토론회와 주민투표를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농촌 지역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그냥 도시가 됐거든요. 24년 전 농촌 지역에 허가한 거 그거를 지금 와가지고 그 유효하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주민 투표를 통해서 이걸 우리가 부결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더 이상 논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수십 차례 면담과 설명회를 거쳤고 주민 투표는 법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증설을 위한 기본 설계가 진행 중이며 다가올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장유소각장이 증설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대로 된 쓰레기 처리하기 위해서는 한시로 빨리 당겨야 되고 지금 위치가 맞냐 안 맞냐 이런 부분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당시에 다 검토되고 환경적으로도 문제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좀 주민들께서는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유소각장 내구연한은 이미 5년이 지났습니다. 주민 반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김해시는 증설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과 주민의 갈등은 10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독감 백신을 맞은 이후 사망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잇따르는 가운데 경남의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정숙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권 기자, 경남 지역 사망자가 더 늘었다고요? 네, 23일 오후 3시를 기준으로 경남에선 독감 백신 접종 추정 사망자가 2명 발생했습니다. 남해와 산청 지역인데요. 모두 60대 이상 고령으로 지난 월요일인 19일 스칼셀 플루 4가 백신을 맞았고요. 22일 숨졌습니다. 전날 4명에서 사망자가 총 6명으로 늘었는데요. 질병관리청 지침과 유가족의 요청으로 23일부터는 성별이나 나이는 공개되지 않고 60대 이상이나 혹은 60대 미만으로만 발표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사망이 과연 백신 접종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조사 결과는 나왔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부분이 중요할 텐데요. 백신과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22일 경남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이 창원과 창녕, 통영인데요.
해당 병원에서 동일 백신으로 접종한 창원 162명, 통영 97명에 대한 모니터링은 완료가 됐고요. 창녕 283명은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한 분이 주사를 맞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듯 했다 하는 것 외에 주사 부위가 부분적으로 붉게 되거나 열감이 있는 일반적인 주사 증상 이외에는 특이한 이상 반응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공교롭게도 접종 시기와 맞물려서 사망자가 나오다 보니까 독감 백신 접종에 혼란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정부 회의도 열렸죠. 경남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사망자 발생 소식에 접종의 필요성은 알지만 맞아도 되는 건지 혹시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경북 포항이나 김천, 서울 영등포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독감 백신 접종을 보류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경남 지역민들 역시 접종한 백신의 제조 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을 문의하거나 연기 또는 포기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단 백신 접종 중단은 질병관리청의 결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접종은 계속한다는 그런 방침인 만큼 그 전까지 접종은 계속되고요. 경남의 독감 백신 접종 역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최대한 접종에 앞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부분 주의해야 할까요? 네. 단지 독감 접종에 국한되지 않고요. 모든 백신 접종과 관련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되도록 컨디션이 좋을 때 독감 백신을 접종하고 만약 열이 나거나 이상이 있으면 접종을 며칠 미루는 게 좋습니다. 또 백신을 접종할 때는 평소 앓고 있는 질환 등을 의사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고요. 심한 달걀 알레르기가 있다면 의사와 상담한 후에 접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이후에도 30분가량은 병원에 머물면서 경과를 관찰하라고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정숙 기자와 독감 백신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운 요즘 등산하는 분들 많으시죠? 고운 빛깔의 단풍을 만끽하며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좋은 계절인데요. 하지만 산행 중 마신 한 잔의 술이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숲이 가을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한 계절. 선선해진 날씨와 울긋불긋 물든 단풍을 즐기려는 등산객들이 산마다 줄을 잇습니다. 경치와 함께 즐기는 간식은 꿀맛입니다. 산에 오른 등산객들은 허기를 달래기 위해 근처 식당이나 아니면 3, 3, 5 모여 식사를 합니다. 음식을 펼쳐놓은 자리에서 한 등산객이 잔 여러 개의 무언가를 따른 뒤 마십니다. 술입니다. 또 다른 등산객도 배낭에서 음식물과 함께 술을 꺼냅니다. 일부 등산객들은 산에서 술을 마시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와서 막걸리 마시고 좀 놀다가 쉬었다가 가는 문화예요. 막걸리는 안 빠지고 먹습니다. 예, 한 잔씩 하고 놀다가 또 내려가고. 하지만 음주 산행은 실족과 추락과 같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행 중 술을 마시고 내려와 운전대를 잡는다면 음주운전이 됩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마신 술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2016년부터 3년 동안 월별 음주 사고는 4월에 이어 10월이 5천여 건으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풍놀이가 많은 기간에 음주 사고가 늘어났다는 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방지를 위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산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산행 중 간단한 반주는 괜찮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찰에서는 산행 중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 정취를 즐기기 위해 오른 산행길이 황천길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음주 산행은 금물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는 계절의 대표 수산물 바로 굴인데요. 남해안에서는 영양이 풍부해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는 햇굴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올여름 빈산 소수계 피해를 견디고 통통하게 살이 오른 핵굴 출하 현장을 표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남해안 청정해역인 통영 앞바다. 바다 위 부표를 끌어올리자 빼곡히 박힌 굴다발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우리나라 전체 굴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남해안은 굴이 자라기 좋은 여건 덕에 생산되는 굴의 비만도가 좋고 맛과 향이 뛰어납니다. 아무래도 남해안 굴이 청정 지역이다 보니까 먹이 활동도 왕성하고 하기 때문에 좀 성장도 면에서 좀 저희 통영 지역이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소화기 시작됐지만 양식어민들은 마냥 웃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굴 성장기인 여름철 빈산소 수계 피해를 입으면서 지난해에 비해 20% 이상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빈산소 수계와 태풍의 영향으로 작황이 좋지 않지만 다행히 핵굴의 품질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갔다 온 굴은 박싱장으로 옮겨집니다. 작업자들은 빠른 손놀림으로 그물망에 빼곡히 찬 굴의 껍데기와 살을 떼어냅니다. 손질을 마친 굴들은 포장 작업을 거쳐 곧바로 경매장으로 보내집니다. 올해 처음 열린 경매에서 거래된 핵굴의 산지 가격은 지난해보다 6,000원 오른 10kg당 7만 원 선. 자연재해 등으로 판매 물량이 많이 줄면서 덩달아 가격이 오른 겁니다. 빈산소 수계를 해가지고 상당한 양이 폐사가 되기는 되었습니다만은도 그동안에 우리가 비가 많이 오고 이래가 프랑크톤 행성이라든지 기타 꿀 생성은 좋았습니다. 성장이. 그래가지고 금년에 하여튼 작년 수준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격적인 김장철이 되면 굴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만큼 생산량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제철을 맞은 남해안 굴 수확은 지금부터 내년 봄까지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산불감시원 체력시험을 치르던 70대가 시험 도중 쓰러져 숨졌습니다. 창원시에 따르면 71살 A씨가 지난 22일 북면에서 산불감시원 체력시험을 치르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날 체력시험은 15리터 펌프를 등에 지고 언덕이 있는 도로 2km를 왕복으로 걷는 방식으로 치러졌습니다. A씨는 종착지까지 50에서 60m를 앞두고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의창구청에서 배치한 안전요원 2명과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김정호 국회의원이 한국전력에서 추진했던 나노산단 부지 매입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22일 산업부와 산하기관 종합감사에서 김정호 의원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에게 밀양 송전탑 설치 시 관계부처와 합의해 주민 설득용으로 추진했던 공원 사업이 나노산단 부지 매입과 시설 유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송전탑 설치 이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질타하며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 측은 약속대로 부지를 매입하고 한전시설을 유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한전은 지난 2014년 밀양 나노산단 공장 부지의 12%인 10만 제곱미터에 변전소와 에너지 저장소, 물류센터, 열병합 발전소 시설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최근 일부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지난해 경남에서는 12,000건이 넘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290여 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남에서는 12,830건이 발생해 293명이 숨지고 24,75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또 최근 3년간 반경 50m 이내에서 교통사고가 5건 이상 발생한 상위 10곳은 김해와 양산, 창원, 거제에 집중됐습니다. 해당 지역에선 지난해 각각 교통사고가 26건에서 30건 가까이 발생했습니다.